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피부의 탄력 저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봤고, 두 번째는 이제 피부의 처짐인데요. 처짐은 말 그대로 피부가 제 위치에서 이제 조직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서 아래로 내려온 거를 처짐이라고 하죠. 이런 걸 다시 올려주는 게 이제 리프팅이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요, 사실 이 사진은 그 양악 수술에 관한 논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이제 저희는 윤곽 양악 수술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페이셜 테이퍼라고 여기 써 있는데, 페이셜 테이퍼, 이제 얼굴이 우리가 이렇게 광대의 폭도 있고요, 사각턱의 폭도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얼굴의 폭이 점점점 좁아져야 얼굴이 좀 더 예뻐 보이고 여성스러워 보이게 된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에서 보면 왼쪽 얼굴은 광대의 폭과 턱의 폭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얼굴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좁아지지 않고 일정한 폭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약간 이분은 지금 3급 부정교합이 있거든요. 주걱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걱턱이 있으면 이 뼈라는 거는 앞으로 나올수록 커 보이고 뒤로 들어갈수록 작아 보이게 되기 때문에 양악 수술을 통해서 이 턱을 뒤로 넣게 되면, 그 3급 부정교합 주걱턱을 해결하게 되면 작아지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점 얼굴이 좁아지는 갸름한 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이 사진이 의도하는 바는 이제 양악 수술 또는 윤곽 수술을 통해서 이런 페이셜 테이퍼, 아래로 내려갈수록 갸름한 얼굴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지만 이게 동일하게 어떤 얼굴의 처짐에 있어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나이 드니까 얼굴이 커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쪄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살찌면 얼굴 커지니까. 이번에 고현정 씨 보니까 다이어트 하니까 얼굴이 진짜 작아졌잖아요. 이 다이어트도 사실은 그 원인이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처짐 때문에, 처지면은 위에 있는 조직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 아래쪽의 면적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위랑 아래랑 원래는 이렇게 갸름했는데 아래가 늘어나면서 위랑 아래랑 비슷해지니까 얼굴이 좀 더 면적이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프팅을 통해서 아래쪽에 있는 조직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 요게 이제 수술의 목표가 되는 거죠. 소위 다이어리님, 슈링크 시술로 이중턱이나 다람쥐 볼도 사라지나요? 사라집니까, 원장님? 이중턱이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지만 사실 이중턱으로 슈링크 시술을 받으러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중턱을 좀 줄이고 싶다, 그리고 다람쥐볼, 그리고 또 이렇게 심술보라고 하잖아요. 이쪽에 아래쪽으로 처진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받으러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제가 일단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슈링크만 하진 않으시죠? 네. 슈링크뿐만 아니라 네. 또 올빼미 주사라고 해서 또 이제 지방 분해 주사도 같이 곁들여서 하면은 자기가 신경 쓰고 있는 이중턱이나 또 이런 볼살 처짐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별님, 부작용 확률 가장 낮게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거 관리가 뭘까요? 슈링크일까요? 슈링크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슈링크로 피부의 탄력을 좀 더 이제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 더 좋을 거고, 그 이외에도 사실 그냥 일반 피부 관리라던가, 저희도 피부 관리실이 있어서 관리를 저도 가끔 받는데, 피부 관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고요. 한영주님, 얼굴에 볼페임과 사각턱으로 인상이 나이 들어 보이고 세 보이는데 할 수 있는 시술은 뭐가 있을까요? 볼페임이 있다면 그 페인 부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울퉁불퉁할 때보다 매끈할 때 예쁘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굴곡이 있으면 그 굴곡을 해결합니다. 꺼진 부위가 있으면 채우고요. 튀어나온 부위가 있으면 줄이는데, 꺼진 부위는 지방이나 필러로, 그래서 볼페임이 있으시다면 페인 부위에 지방이나 필러로 채워드리고, 사각턱이다 그러면은 사각턱을 해결하는 방법이 뼈 수술도 있지만, 사실 뼈 수술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각턱 보톡스라든지 리프팅을 통해서 각을 좀 줄여드리기도 하죠.
소위 다이어리님, 헐, 살찌면 처짐이 더 빨리 오나요? 일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살찌면은 볼륨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 볼륨을 싸고 있는 피부도 좀 더 빨리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다이어트 한꺼번에 확 갑자기 살 많이 빼신 분들 보면 약간 처짐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과도 연관이 일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리프팅,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 실리프팅을 이렇게 쓰이는 실을 보면은 오른쪽에 이 두 가지는요, 아까 이제 김용성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냥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키는 이런 PDO 녹는 실이었고요. 왼쪽에 두 가지가 바로 리프팅을 할 때 쓰는 실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요 오른쪽에 보이는 다이아몬드 블루 로즈, 이제 여러 가지 상품명이 있는데요. 흔히 이제 바브드 스레드라고 하는데 가시가 돋쳐 있는 것 같은 모양의 실입니다. 이런 실을 통해서 이제 실 리프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실을 삽입하면 이제 한 가닥만 삽입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닥을 삽입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누워 있을 때는 좀 덜 처져 보이는데 일어나게 되면 중력의 영향으로 처져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을 넣어서 일어나서 앉아 있거나 서 있어도 누워 있을 때처럼 좀 아래로 살들이 덜 내려오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 리프팅의 원리가 이제 이런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사실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런 실인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삽입하는 기구고요. 여기에 실이 달려 있어서 이런 실을 이렇게 얼굴에 이런 방향으로 여러 가닥을 넣게 되면은 이 실이 리프팅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실은 이제 한 가닥이니까 좀 이제 약하죠. 그래서 저희는 요즘은 한 가닥짜리를 안 쓰고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이게 두 가닥이 또는 세 가닥이 붙어 있는, 그래서 약간의 면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엘라스틱 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녹는 실이었고 이제 녹지 않는 실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녹는 실이 너무 좀 효과가 빨리 없어진다, 이제 좀 지속 기간이 짧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녹지 않는 실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이 녹지 않는 실은 약간 고무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예실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고무줄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게 다 FDA 승인을 받은 실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녹지 않는 실을 통해서 쓱 걸어서 올려주는 거고, 이거는 지속 기간이 좀 더 길고 좀 더 강하게 당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녹는 실은 아무래도 뭐 부담이 좀 적고요. 수술도 되게 간단하고 그런데 대신 너무 세게 이게 강도가 좀 약하고 지속 기간이 조금 짧은 반면에 엘라스틱 굼은 강도도 좀 더 세고 지속 기간도 조금 더 긴 반면에 너무 많이 당기게 되면 그 당겨지는 부위가 약간 살짝 이렇게 좀, 이게 이제 면으로 당기는 게 아니니까, 이제 절개 리프팅은 면으로 당기지만 이거는 선으로 당기니까 많이 당겨지는 부위가 조금 이렇게 표가 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실은 조금 아까 보여드린 요 더블 실이라고 하는데요. 실이 이렇게 두 가닥이 붙어 있는 또는 뭐 세 가닥이 붙어 있는 뭐 이런 실인데, 이런 게 녹는 실이면서도 약간 선보다는 면에 가까운 효과를 내요. 그래서 이게 삽입되면 주변에서 조직이 이제 이 사이에 자라 들어오면 약간 면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시술이 간편하면서도 한 가닥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세고 지속 기간이 길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요즘 이 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채윤님, 리프팅은 여러 번 해도 상관없나요? 계속 하다가 안 하면 더 늘어질 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이게 하다가 안 하면 더 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 번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제 실리프팅은 뭐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1,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렇고요. 여러 번 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미미님,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12kg 정도 빠지니 얼굴이 많이 처져서 실 리프팅이랑 슈링크를 했어요. 지금 7kg 더 체중 감량 중인데 처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와, 다이어트를 엄청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대단하시네요. 네, 19kg. 네, 체중 감량 다 하고 리프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미리 리프팅을 하고 체중 감량하는 게 좋을까요? 애매하네요. 요거는 만약에 체중 감량을 이미 많이 하셨으면 이미 처짐이 좀 있으실 텐데 그러면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근데 앞으로 더 처짐이 있을 것 같다 하면 사실 이 실리프팅이라는 거는 지금 하고 6개월 또는 1년 후에 또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뭐 크게 어려운 수술도 아니고 부작용이 크게 있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시고 뭐 한 6개월, 1년 후에 한 번 더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에 처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리프팅을 하는데 조금 아까는 실리프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절개 리프팅인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실은 좀 약하고 지속 기간도 짧고 그리고 이게 피부가 어느 정도 이상이 늘어나면 사실 실리프팅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제가 어떻게 권해드리냐면 나이로 따지면 한 50세 정도를 저는 기준으로 봐요. 눈 처짐도 50세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데 50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30대에서 40대이면 가급적이면 실리프팅으로 권해드리고 50이 넘어가신다 그러면은 절개 리프팅을 좀 더 권해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로 따지면 50을 기준으로 해서 실과 절개를 나누고 또 이제 나이와 관계없이 요즘은 또 연세가 많으신데도 되게 젊어 보이시고 막 50이 넘으셨는데 30대처럼 보이고 그러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세요. 따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되게 언니 같고 그런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깜짝 놀라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절개 리프팅 안 권해드리죠. 이제 실리프팅 권해드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처지시고 연세가 많으시다 그러면은 절개 리프팅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절개 리프팅은 말 그대로 이제 귀 앞뒤로 절개를 해서 피부를 박리해서 전체적으로 피부를 당겨주고 또 피부만 당겨지는 게 아니라 그 안쪽에 스마스라는 조직이 한 층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스를 당겨주고 그리고 피부도 당겨주고 이렇게 이중으로 당겨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절개 리프팅이라고 하고요. 이 절개 리프팅 요즘에 이제 워낙들 많이 하시는데 이 절개 리프팅에서 약간 질문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요즘은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원장님 스마스는 어떻게 하세요? 스마스는 어떤 식으로 당기세요? 이렇게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스마스라는 용어 자체를 원래 환자분들이 모르셨어요. 근데 요새는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시고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오세요. 그래서 스마스를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냐를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죠? 스마스. 스마스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스라는 용어 자체도 나온 지도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근데 스마스를 잘 모르면은 이 리프팅과 타이트닝에서 굉장히 시술의 이제 근본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좀 시술 효과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반드시 이 스마스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조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마스를 조작해야만 효과가 반드시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페이스리프트 할 때도 사실 피부만 당겼어요. 네, 옛날에 맞습니다. 정말 한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이 좀 더 이런 테크닉이 발전하면서 요즘은 뭐 피부만 당기는 병원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스마스를 당기는데 이 스마스를 당기는 방법도 되게 여러 오늘 밤 주인공님 김용성 원장님은 대구 분이신가 봐요. 원장님 고향 어디시죠? 네. 아마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네. 아마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창원입니다. 창원. 네, 고향이 창원입니다.
몇 살까지 창원에 사셨어요? 아, 네, 20살까지 있었고, 아. 지금 이제 나온 지는 한참 됐는데, 네, 저는 사투리를 잘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쓴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김용성 원장님은 저랑 이제 강북 삼성병원 성형외과 그 트레이닝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 후배인데 원장님이 되게 수술도 잘하시고 환자분들한테도 되게 친절하세요. 되게 잘하세요. 저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의 미덕이라고 하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감사합니다. 일단은 수술 잘하는 거,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이제 좀 친절하게 요즘 어린 친구들은 스윗하게 네, 네. 스윗하게 잘해주시냐 이건데 원장님 그럼 잘하셔가지고 제가 모셔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스마스에 대해서 스마스로 돌아가면 이 스마스를 이게 박리하지 않고 그냥 묶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다 해봤는데 그냥 묶어주기도 하고 박리해서 당겨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박리를 해서 당기는 게 훨씬 많이 당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스마스를 그러면 이렇게 당긴 다음에 남는 스마스를 어떻게 처리하냐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스마스를 이거는 어떤 볼륨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왜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작고 이 볼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올드에이지가 되면 쪼글쪼글해지거든요. 그래서 지방 이식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백인들은 이 스마스를 잘라내는 것보다는 당겨가지고 이 볼륨을 보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동양인들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얼굴 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얼굴 작게 만드는 게 항상 목표인데 이 볼륨을 그래서 항상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스를 박리한 다음에 남는 스마스를 일부 좀 절제를 하면 얼굴의 볼륨이 줄어들면서 얼굴이 조금 더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이게 볼이 많이 꺼져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이 볼륨을 보존을 하고 그렇지 않고 얼굴이 좀 일반적인 한국 사람처럼 볼륨이 좀 크고 피부도 두껍다 그러면 볼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스마스